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한국 증시. 미중 무역 전쟁의 끝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끝은 어디인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뭐 당연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그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그 중국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난타전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어떤 난타전이 있었는지 그 난타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인기 대표님이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열리기 1시간 전에 중국에서는 9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75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관세를 5에서 10%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두 관세율은 25% 30%까지 인상시키겠다. 그리고 12월 15일서부터는 미국산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근데 그렇게 코멘트 날리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이 확 떨어지면서 출발하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었죠. 이에 또 맞대응으로 미국은 또 현재 중국산 3천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현재 10% 부과하고 있는데요. 9월 1일부터 15%로 상향시키겠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세 부과할 예정이었던 12월 15일부터 연기되었던 그 3천억 달러, 2,500억 달러죠. 그 수입품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또다시 25% 30%대의 상승을 취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 중국이 좀 조용해 있다가 갑자기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도 좀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장 끝나고 또 뭐 대화 재개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극적인 대화 재개 혹은 또 스몰 딜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지금 진짜 관세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코멘트로 진짜 시장을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만드는지는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자기만의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이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을 좀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막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코멘트가 막 나오게 되면은 사실 글로벌 지금 주식하거나 뭐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금융 자산들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급적이면 좀 잘 대화를 해서 더 이상의 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코멘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관세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씩 때리다가 나중에는 주말 때 보니까요 거의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뭐 미국 기업들 제재를 한다느니 히토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무슨 이제 뭐 경제 쪽에 있어서의 계엄령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여오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장 끝난 다음 또 돌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할 의사를 나타냈다. 그래서 중국한테 경의를 표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멘트를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좀 우리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이동근 대표님 이 무역 협상 정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아까 이전투라고 했죠. 개싸움. 개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장을 보면은 다우지수가 좀 올라가지고 박스권 고점에 있으면은 분명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냥 막말이 막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요. 좀 떨어지고 있으면은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는 갈수록 우군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 G7 정상회담 끝났는데 사실상 44년 만에 공동 성명 하나도 내지를 못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서방 국가 내에서도 대트럼프 서방 국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까딱 잘못해서 뭐 나는 와인에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또 지금 벼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이 750억 불 관세를 매겼는데 트럼프는 기분이 좀 나빴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9월 1일 날 본인이 예고를 했거든요. 3천억 불 중에 1천억 불 정도 매기고 2천억 불은 뒤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2월 달로 바로 시진핑 쪽에서 750억 불 바로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먼저 매길 수 있는 건데 왜 당신들이 먼저 매기냐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했죠. 치를 떨면서 그냥 애플 다 들어와라 이러니까 애플하고
지금 미국 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뭔데 네. 우리 영업하고 있는데 들어오라 마라 하느냐. 또 농민단체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힘들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찰나에 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사실 별말 없이 잭슨홀 미팅에서 끝났거든요. 네. 오히려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게 뭐냐면은 무역 분쟁하고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되면은 나중에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접적으로 제롬 파월이 트럼프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 먹였죠. 이게 시진핑이냐 트럼프 제롬 파월이냐 누가 더 적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조짐이 나오니까 위안환율이 7.1위안, 7.16위안까지 솟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 그 위안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 보면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왜 네. 관세를 열심히 때려놨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상세를 상세를 시켜버리거든요. 시켜버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무역 분쟁에서 지금 그 미국이 5,750억 불 정도 지금 관세를 매기는데 네. 9월 1일, 10월 1일까지 평균적으로 21%예요. 그게 지금 네. 토탈 매기는 게. 중국은 지난번에 1,100억 불 매겼고 이번에 750억 불 매겼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19%예요. 네. 딱 맞춰서 매겼거든요. 네. 그걸 비껴 나가는 게 위안환율 7.3위안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전에 왔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급한 쪽은 트럼프 쪽이다. 트럼프 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하고 위안 환율하고 상관계수가 0.76이거든요. 네. 0.76 정도 나오면은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1,905포인트 정도까지 됩니다. 네. 7.3위안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중국이 환율 조작국 위험 무릅쓰고 75위안까지 땡겨서 올렸다라고 하면은 1,864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제 끄트머리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수치로 계산한 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고 뭐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있으니까 뭐 저점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 1,900을 잠시 깨고 내려갔다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봐야 제가 네. 상관계수가 0.76이었죠. 위안 환율하고 네. 원달러 환율하고 위안화가 7.3위안 정도 가면은 우리 그 환율이 얼마 되면 1,240원대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 정도 갔을 때 지수하고 환율하고 상관계수를 보면 1.2에서 0.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정도 보면은 아마 1,900포인트 초반 조금 밀리던 그 밑에 그 정도가 7.3위안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라인에서는 뭐 지나치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뭐 손해 보고 있으면. 네, 환율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이제는 제한적이다. 좀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파월 의장도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 그 연설 전에 너무 많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감정적으로 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부분 잭슨홀 파월 의장은 나중에 한번 다시 질문 좀 드리기로 하고 이 전에 그 우리 미중 무역 관련해서 사실은 앞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좀 짜봐야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이경락 대표가 제가 이경락 대표를 소설가라고 부릅니다. 이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물론 소설이 실제가 되기도 하죠. 많이 실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걸 너무 이제 잘 짜서 우리 이경락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지금 오늘도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합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또 난타전을 벌였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좀 트럼프가 네. 협상의 대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악수를 줬어요. 여기서 네. 뭐냐면 그러니까 파월을 상대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진핑이 적이지 파월이 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은 친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냉정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단 그럴만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미국을 상대로 매기는 게 처음에 대두 얘기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얘기 나왔어요. 판벨트랑 러스트벨트는 트럼프의 표밭이거든요.
트럼프의 재선에다가 제대로 제동을 걸겠다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트럼프가 아차 싶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 중국도 잃을 게 참 많아요. 네.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대만 해협에 뭐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또 대만에다가 F-16 전투기 60대 판매 승인한다. 이런 얘기로 단 하나의 중국에다가 좀 제동을 거는 듯한 느낌. 그리고 네. 홍콩 시위 나올 때 뒤에 자금줄이 뭐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아픈 데를 건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건 끝자락에 왔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화해하기 전에 네. 가장 아픈 말들을 던지고 사람의 아픈 데를 후벼 파거든요. 네. 저도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 아픈 말 하다가 화해하기 전에 아픈 말 하다가 화해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 정도까지 갈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요. 내가 잃을 게 많게 되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협상을 파기하게 되면 정말 잃을 게 많다.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중 간에 다시 이제 테이블 위로 끌어와 가지고 재개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이제 끝자락. 그러니까 뭐 1905포인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밀려봤자 19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다시 재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할까 이런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아픈 곳은 어느 정도 다 후벼 팠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겠고요. 우리 24시 차트 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다우 산업의 주봉인데요. 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항상 시장은 대반등이 나왔습니다. 주봉사. 근데 검은색 선 밑에서 빨간색 표시까지 들어와 가지고 요 포인트까지 왔다는 얘기는 다우 산업도 여기 구워서는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우존스 차트를 이제 우리가 저기 기술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슈로 보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한데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했던 것 중에 그러면은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네. 장 끝나고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합의를 목표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히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왜냐하면 끝자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테이블로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 테이블로 다시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시장 급반등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급반등도 얘기로,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근 대표님이 우리 파월 의장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이후에 중국이랑 다시 난타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말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앞뒤를 보면은 네. 예, 말이 나옵니다. 약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디스하는 듯한 네. 내용들이 나왔죠.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 난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류호 부총리가 협상을 원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도 나왔고 네.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문우신이나 크들로나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빠졌으니까 다우지수 사실 관리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윗을 통해서 지금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봤는데 네. 시진핑을 상당히 이제 또 적이라고 했다가 또 네. 이제 약간 또 신중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경의를 발언들이 표하고 예, 뭐 뭐 경의를 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이제 9월 17, 18일 날 이전에 뭐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미뤄지겠죠. 근데 그럴 네. 가능성은 지금 적으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롬 파월도 어떻게 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한방 네. 자기의 자존심을 세웠거든요. 네. 예, 자존심을 세웠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만이 뭐냐면은
시진핑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결정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금리를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설명도 안 한다 이런 불평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은 입장을 어느 정도 세워놨고 자기 체면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17, 18일 날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한다라고 하면 0.5냐? 네, 0.5% 그거는 아닌 원하고 것 있겠죠. 네. 같고요. 네. 0.25%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너무 크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한해를 첨언해 드리면은 네. 금리 인하는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어떤 방식이 나오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네.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반짝은 수혜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조금 뒤 정신 차리고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 올라갔으면 또 차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무조건 답은 아닌데 네. 사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역 분쟁을 하는데 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서 이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또 제 궁금한 부분이 뭐 매수에 나서도 되느냐 또는 매수에 나섰을 때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지금은 봐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인기 대표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이 160개 전후고요.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종목을 잘 고른다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을 고를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는 관망 장세가 맞겠고 내일은 현재 미국 선물이 한 0.7% 상승이 연출되고 오늘 미국 시장이 한 1.5% 정도까지 되반응 나온다면 오늘장 저점과 내일장 저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 가담하는 시장 지수 올라올 적인 역시나 뭐 지수 관련주 쪽, 대형주 쪽 업종 대표 종목들이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장중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분명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덜 빠지고 안 빠지고 올라올 적에 강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지금 5G 쪽하고 그다음에 IT 쪽 일부랑 그다음에 전기차 쪽 이쪽이 일단 실적이 그나마 가장 좋고요. 실적이 나쁜 종목은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좀 좋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조선철강 기계가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내려왔던 종목에서 이 쇼카 발행 매수가 가담이 될 때는 또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섹터의 모습을 보면서 집중하기보다는 장 초반부터 거래 대금 상위주의 양봉주의 섹터 대장주의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좀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캐치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당일 코스나 1박 2일 코스에 집중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계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지수 다시 한번 1970, 2000까지 올라가고 코스닥 뭐 600 초반까지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역시나 뭐 지수 관련주 상승의 2배 상승이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또 이 시총 상위주 위주로 전략을 취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전략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G, IT, 전기차 그리고 뭐 업종 대표주 1박 2일 코스로 그 안인기 대표님은 증권판 1박 2일을 찍으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 1박 2일에 예전에 강호동 같은 그거 제가 올라가는 걸 사요. 그래서 오늘 반짝거리면서 올라갔고 내일도 또 한번 반짝거려서 조금 짧게 수익 전략으로 좀 챙기는 전략 드리는데 네, 나쁘지 꾸준하게, 않죠. 1박 2일. 수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경락 대표님도 안 들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어떤 섹터 그리고 매매 가능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답이 나왔어요. 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 빨간물 들어왔던 거 보자고요. 5G 실적주 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대주전자재료나 SKC나 일진머트리얼즈와 같은 확실한 뚜렷한 그 실적 성장세가 보이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 또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28일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IT 소재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한 종목들 많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이것만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오늘 강했던 종목이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고 차기 대장주가 될 겁니다. 시장 반등 나올 때. 네. 이쪽만 부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